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나스닥의 약세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한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만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0일 러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북한 병력이 전투에 참여하는 경우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살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북한군의 참전 시점이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에어프레미아 유상증자가 최대 주주 AP홀딩스의 반대에 번번이 가로막히는 중입니다. 이대 주주 JC파트너스 등은 이번에도 AP홀딩스가 반대할 경우 배임죄 고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국내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30일 농장의 대응 요원을 파견해 인체 감염 예방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오늘 오프 진행의 서지안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은 분명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어제 뉴욕 증시는 나스닥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아쉽지만 역시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은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국내 시장 역시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1%가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좀 발표 중인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기대감에는 좀 다소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일단 시장이 조금 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제 미유럽 증시도 사실 좋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 기업들의 실적도 실적인데 유로존의 이제 경기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에서 좀 약세 보였고, 어제 이제 미증시 중에서도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영향을 기존에 이제 엔비디아가 좀 끌어갔던 그런 시장인데 다소 이제 약세를 좀 보이다 보니 지금 지수 전반적으로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일단 미국 대선도 지금 내달 5일 좀 진행될 예정이죠. 관련해서 지금 대선까지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노출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빅테크 기업들 실적 좀 선방하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불안정한 그런 모습이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수급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것처럼 복사붙이기 하는 것 같아요, 수급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2천억 팔았다가 또 2천억 팔다가 3천억 팔다가 1천억 팔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흐름이 좀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굉장히 좀 메말라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좀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에 여러분들 전략은 좀 동일하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수급이 좀 강하게 붙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시고, 지분 경쟁 오늘 관련해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던 경영권 분쟁 관련된 그런 이슈 테마 종목들, 그리고 건설, 반도체 관련주들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오늘 삼전도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확정 실적을 좀 발표를 했죠. 이렇다 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하면서 마이너스 6%대, 5%대는 좀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HBM4 관련해서 내년 하반기에 좀 개발 양산 예정 이런 소식이 좀 나오긴 했는데 주가가 좀 들어올리기에는 다소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 시즌이기는 한데 기대감이 또 그만큼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좀 보수적인 관점을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경영권 분쟁입니다. 전문가님, 네. 경영권 분쟁 어떻게 보면 뭐 좋은 이슈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시장을 좀 시끌시끌하게 하는 그런 그쵸. 내용이잖아요. 요즘에 좀 여러 기업들에서 이런 이슈가 보이는데 오늘은 어떤 기업들 네. 이야기해볼까요? 일단 시장이 좀 좋지 않다 보니 부각이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제 고려아연이 이제 하한가를 좀 달성을 했죠. 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반등을 좀 하는 모습.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고려아연이 2.5조 관련해서 유상증자의 후폭풍을 좀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수급을 좀 다 빨아가는 모습이에요. 상대적으로 시장이 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려아연이 좀 반등을 하니까 지금 들어가서 뭐 단타 쳐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들어가셨다가 여러분들 혼쭐 나십니다.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일단은 관련해서 신주 발행 이슈가 좀 나왔죠. 주당 67만 원에 전 3거래일에서 5거래일까지 가중 산술 평균 중가 기준으로 30% 할인율을 좀 적용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당 이게 체크된 게 67만 원인데요. 주가 하락의 원인이 이제 고려아연이 신주 발행 가액에 좀 지나치게 낮은 그런 탓입니다. 이게 주가가 사실 150만 원 정도에 있었는데 67만 원이면 땡큐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상황, 지금 여러분들 이거 투자자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 금감원에서도 좀 강한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거 뭐 주가 조작과 다를 것이 있나 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주주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시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전날 주가 기준 주가가 이제 95만 원대였는데 일단 거기에서도 좀 한 단계 지금 내려온 그런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증자 관련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신주를 여러분들 받으시면 67만 원이에요. 근데 누가 지금 90만 원에서 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 예전에 이게 차트가 무너질 때 작년에 제가 봤던 물론 맥락은 여러분들 달라요. 에코프로도 150만 원 넘어가고 나서 고점 딱 찍고 여러분들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걸 바라보신다면 차라리 에코프로가 안정적이다. 에코프로는 당시에 여러분들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뭔가 기술적으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많았고 실적이나 이런 것들 밸류와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을지언정 지금 이거는 완전히 그냥 주주 관련해서 유상증자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악재가 나오면서 여러분들 같이 빠져버린 거기 때문에 작년에 에코프로와 지금의 여러분들 고려안을 같은 맥락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다. 절대적으로 이건 다른 맥락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게 여러분들 대응하시고 물론 이게 손이 여러분들 가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빨리 나오시는 분들이 성공하십니다. 항상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고점 찍고 피크 찍고서는 내려왔을 때 주가가 좀 빠졌을 때 빨리 나오시는 분들이 승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패턴은 반복이잖아요. 이럴 때 안 빠져나오신 분들 1년이면 2년이면 되겠지? 지금 여러분들 여기 대주주는 여러분들 생각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네, 주당 주가를 책정한 것만 봐도 좀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직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고려아연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100만 원을 넘어간다는 건 지금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뭔가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다. 이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쨌든 지금 고려아연 관련해서 좀 손실이 나셨거나 신규로 고려아연을 지금 매수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다른 종목들 위주 지금 경영권 분쟁에서 붙는 종목들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TA항공과 지금 에어 프리미아 관련해서 지금 둘러싸서 경영권 분쟁 소식이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상대적으로 지금 티웨이항공, 대명 소노 시즌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여러분들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한미사이언스도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동서 관련해서도 최근에 종목을 제가 좀 리뷰해 드릴 때 체크해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일단 지금 이런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충분히 수익 복구 되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경영권 분쟁이 여러분들 불이 붙은 상태에서 진입하시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경영권 분쟁은 그래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티웨이항공 관련해서 괜찮다 말씀드리고 제가 몇 번 이제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또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직 안 사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고려아연도 처음엔 안 보시다가 100만 원 넘어가니까 이제 사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전략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분쟁이 여러분들 점점 격화되는 이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좀 가능한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뭐 레몽레인까지도 좀 확장시켜서 보시는 그런 전략 유효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영권 분쟁은 지금 특정 기업의 트렌드라기보다는 지금 시장 전반의 트렌드예요. 하나의 좀 테마적으로 좀 흘러갈 수 있는데, 조금 순환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제 뭐 고려안이 끌어갔던 그 시기가 뭐 한두 달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점점 시점이 좀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순환매를 여러분들 잘 이용해서 좀 매매하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이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님 어쨌든 저희가 지금 고려아연을 중점으로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더 이상 진입은 금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경영권 분쟁 말씀 주셨던 뭐 종목들 중에 티웨이항공, 뭐 에어프레미어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등등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쪽에서는 관련주들의 진입 어떻게 보실까요? 고려아연을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은 좀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려아연이 여러분들 사실상 끝난 거나 다름없는 게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신주 발행하고 가져가면 그 발행한 만큼 지분을 다시 확보를 하잖아요. 그럼 몇 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경영권이 여러분들 분쟁이 났을 때는 상대적으로 뭐 지분 관계가 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부각이 시장에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확보되는 상황이라면 이제 피크인데, 사실상 법적으로는 피크인데 주가상에서는 거의 다 진행이 된 그런 상황이고 5대5 베팅이 사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따라잡을 때는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티웨이항공이나 대명소노 시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3천억 관련해서 돈을 또 끌어왔잖아요. 돈을 왜 끌어왔을까? 당연히 지금 지분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끌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뭐 공개 매수를 하든 말든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직전에 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 바닥권에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바닥권에서 좀 진입해 보시는 그런 전략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지금 살까 말까 고민 중이신 분들 혹은 관심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자리가 항상 여러분들 저점입니다. 내가 사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려안으로 만약에 손실 보셨던 분들은 그냥 티웨이 항공이나 이런 거 사셔서 여러분들 복구하시는 게 훨씬 빠르고요.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도 괜찮은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겠고, 제가 앞서서 이제 레몽레인도 좀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 레몽레인도 이제 이정재 배우와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분 이슈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도 지금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단계 여기서 펌핑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시고,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금방 끝날 좀 가능성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한미사이언스 올라가도 매수 굳이 왜 하지? 이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드실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바닥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요즘에 여러분들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이슈가 붙는 거는 제가 직전에 그 말씀드린 적 있어요. 시장의 좀 트렌드와 맞물려져 있는 건데,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매매하지 않는, 거래량이 많이 없는 종목들을 조금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지금 붙어서 장대 항봉 뜨기 시작하면은 그냥 차트 자체가 지금 다 똑같지 않나요? 개인 투자들이 상대적으로 메리트를 못 느끼고, 아 저거 하루 이틀 정도 올라갔다가 또 쉬나 보다. 쉬다가 또 이틀 정도 올라갔나 보다. 아직 뭔가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적극적인 생각이 안 드신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 자리가 타셔야 되는 구간이다. 역발상적으로 그 점을 여러분들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좀 좋겠다. 지금 고려안 제외하고 다른 경영권 분쟁 관련돼서 보신다면은 다 진입 가능한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 사보시고 직접적으로 내가 투자해서 얻는 교훈만큼 사실 좋은 게 없거든요. 경영권 분쟁은 뭐 거의 손실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봐주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전문가님과 살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승 섹터는 건설입니다.
전문가님, 건설주 워낙 사실 요즘 좀 잠잠하기도 하고 네. 큰 이슈가 없는 상황인데 오늘은 어떤 이슈로 가져오신 걸까요? 네, 오늘은 이제 건설주, 어제 물론 뭐 재건주 관련해서 좀 체크해 드렸지만요. 좀 다른 맥락으로 오늘 건설이 좀 상승 나오는 건 태형건설이 좀 상승을 좀 이끌고 있어요. 태형건설 오랜만에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을 텐데 워크아웃에 좀 들어갔었죠. 지금 거래가 정지가 됐다가 오늘 좀 재개가 됐는데 거의 이제 26% 정도, 27% 정도 좀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16%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전날 거래소에서 이제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태형건설의 상장 유지를 좀 결정한다 소식이 나왔고 이날부터 태형건설의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좀 해제됐다. 그런 부분에서 좀 건설주들 좀 수급이 쏠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태형건설은 뭐 아시겠지만 산업은행 그리고 기업 개선 계획을 위해서 이행약정을 좀 맺고 기업 정상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좀 추진한 바가 있고요. 지난 6월에는 이제 주식의 감자, 주채권의 출자 전환 및 뭐 연구채 전환 등을 좀 통해서 자본을 좀 확충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기업 정상화 속도가 좀 빨라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이것도 여러분들 좀 들어갈까 말까 하신다면 그건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좀 들어가신다면 진짜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 이거는 철저하게 여러분들 수급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 빼고는 사실 거래가 재개됐다라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걸 투자하는 게 메리트가 있을까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여러분들 안 좋은 경우가 좀 발생할 수는 있는데 한 번 발생했던 것들은 두 번, 세 번 발전해요. 이게 확실하게 여러분들 뭔가 지금 뭐 개선을 하는 정상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지 정상화가 된 상태는 여러분들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그래 부동산 경기 지금 어떤가요? 사실상 좋지 않죠.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투자하실 필요는 없다. 제가 재건이나 건설주 항상 말씀드릴 때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건설 섹터 전반 업황을 보고 투자하신다면 지금은 금지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만 트럼프와 관련해서 뭐 남북 경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 바라보신다면 그건 오케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 이런 부분을 좀 구분해서 투자하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건설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어쨌든 뭐 태양건설을 비롯해서 건설주 쪽은 아직까지는 호재가 네. 없는 상황이니 네. 투자를 좀 하면은 좋진 않은 상황이다. 뭐 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네. 좀 전에 분류해 주셨지만 이 재건 쪽으로는 봐도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중에서는 조금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재건 쪽은 뭐 기존에 좀 잘 가던 종목, 그 SY 스틸텍 관련해서 지금 오늘 살짝 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좀 돌아서 21선 받고 좀 올라온 상황에서 제가 여기 매물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 좀 돌아서 올라온 상황에서 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순환이 또 한 바퀴 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직전에도 제가 종목을 좀 말씀드렸던 오후장 공략 종목 관련해서 지금 3,000원 이하에서 SG도 굉장히 좀 괜찮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자. 차트가 만들어진 종목을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든 종목 혹은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데 순환 관점에서 한 번쯤 좀 튀어 오를 수 있는 거기 플러스 여러분들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들 그리고 외국인 기관 매수가 지금 조건을 굉장히 제가 많이 달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 매수가 말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거 네 가지만 여러분들 잘 체크해서 진입하신다면 지금은 굉장히 좀 괜찮은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근데 건설주 관련해서 업황이 좋아지겠지, 경기가 좋아지겠지 이런 식의 발상은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먹히지 않는다. 이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서 짧게 쳐야지.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건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상승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전문가님, 네. 미국장에서는 사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좀 하락세가 나왔잖아요. 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좀 크게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 네. 뭐 오늘 국내에서는 또 상승 섹터입니다. 무슨 네. 일일까요? 네, 일단은 뭐 개별적으로 사실 움직이고 있고요. 뭐 소부장 관련해서 그냥 반등을 좀 하는 정도가 바닥권에서 좀 많이 쉬었기 때문에 반등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게 실적이에요. 다른 것보다. 오늘 미래산업이 지금 상한가를 좀 달성을 했는데요.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이 172억 원, 영업이익은 82억 원으로 흑자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실적 개선의 주 요인은 이제 기존에 좀 확보한 수주 잔고의 매출 촉진 그리고 신규 수주 확대로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검사 장비를 좀 납품을 했고 CXMT 관련해서 그리고 독일 인피니언 등에도 좀 장비를 좀 지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반응을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흑자의 전환이 된 만큼 실적 개선 그리고 신규 수출 계약과 관련해서 역시 좀 발생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23년도 넥스턴 바이오 사이언스로 최대주주가 좀 변경된 이후에 뭐 전사적으로 원가 절감 그리고 운용 효율화를 좀 중점적으로 추진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어쨌든 최대주주 변경이나 인수합병 관련해서 이슈는 그거잖아요. 향후에 이제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날 수 있느냐인데 그런 부분을 좀 잘 보여줬던 게 미래 산업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도 거래량이 일부는 좀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은 좀 역배열에 좀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하시는 전략보다는 그래도 반도체가 어느 정도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구나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 인지하셔야지 여기서 뭐 추이를 돌려서 반도체 관련해서 다시 뭐 올라가겠지 이런 식의 반응은 지금 좀 좋지 않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뭐 전문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 사실 가는 종목만 좀 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아쉽게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가는 종목 중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들 좀 위주로 담아보면 좋을까요? 반도체요? 네. 사지 마세요. 그냥 사지 말자. 반도체 안 사시는 게 속편하시지 않나요? 그건 맞는 것 네, 같아요. 형들이 가야 아우들이 가는데 형들이 안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반도체를 안 사요. 그러니까 저는 반도체를 여러분들 15년 매매를 했는데 제가 1년에 진짜 반도체 종목들 말씀드린 게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시장의 여러분들 트렌드에 맞춰서 사실 매매를 할 뿐이고 그러니까 제가 굳이 반도체를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최근에 말씀드렸던 거 있어요. ESSD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파두라든지 그런 기업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거 제외하고서는 사실 지금 볼 게 없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여러분들 시장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라고 여러분들 반도체를 이게 시장에 지금 상장돼 있는 종목들의 반 이상이 사실 반도체예요. 뭐 60, 7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만큼 여러분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미를 더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근데 왜 반도체로 수익 보시는 분들이 없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많고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분들 다 하나씩은 매매를 하고 계실 텐데 왜 수익이 안 나실까? 전 수익 나시는 분들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돈이 흐르는 방향은 다른 쪽이다. 기업이 여러분들 돈을 번다고 여러분들이 돈 벌 것 같으세요? 배당금 뭐 50원, 100원, 1000원 여러분들 이렇게 떨어뜨려주면 좋아하시죠? 솔직히 한두 호가 떨어지면 여러분들 1000원이고 50원이고 다 마이너스인데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저는 사실 반도체 개인 매매를 15년 했지만요. 반도체를 제 포트에 단 한 번도 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익률을 창상합니다. 훨씬 더 잘 나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수익률 자체가. 그런 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반도체 여러분들 너무 목매이시지 마시죠. 저는 사실 이거 되게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수익을 나는 종목을 여러분들 보셔야지 기업이 실적 나는 것과 내가 매매하는 것이 물론 이게 합치돼서 커플링돼서 올라가면 좋은데 제가 매매했던 제가 경험했던 국내 증시에서는요. 이거 합치 안 돼요. 그냥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춰서만 매매를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도 지금 ESSD를 제가 며칠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포트 안 변경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여러분들 정말 돈을 벌고 싶으신지 저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여러분들 말쯤에 생각해 보셨던 온디바이스 AI, HBM, CX 엄청나게 여러분들 많은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때 트렌드가 사실 끝난 거예요. 그 트렌드를 올해까지 끌고 온다? 여러분들 작년에 옷 입으셨던 거 올해 입으세요? 잘 안 입으시잖아. 뭘 입으셨는지도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잖아요. 근데 왜 투자는 작년에 머물러 있는가?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트렌드와 제약바이오는 여러분들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제약바이오를 항상 말씀드릴 때도
그 해에 트렌드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 해에 학회에서 보는 것들을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투자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매매 안 하시거든요. 반도체 하는 것처럼 그대로 하시니까 수익이 안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의 문제가 아니고 제약 바이오의 문제가 아니고 특정 섹터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매매를 좀 트렌드에 못 따라가고 있다.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 고질적인 걸 여러분들 근본적인 걸 잘 좀 케어하신다면 반도체 관련해서 수익 내실 분들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올해 관련해서 좀 이슈가 나왔으니 ESSD 관련해서는 지금 보셔야 되는 그런 트렌드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온디바이스든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좀 손실을 보셨다면 지금 이쪽으로 좀 옮겨 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 엇박자를 타기 시작하면 굉장히 좀 어려운 게 반도체고 만약에 정말 모르겠다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가 아니어도 수익이 날 수 있으니 반도체 굳이 지금 매매하실 필요가 있을까를 좀 말씀을 드려봤으니까 투자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반도체에 대한 전략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하락 섹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하락 섹터는 원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네. 어쨌든 좀 아쉬운 흐름이기는 한데 뭐 특히 그중에서도 원전이 빠지는 중이거든요. 네.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원전 아침에 저도 뉴스를 좀 봤었는데요. 뭐 수자력 원전 거기서 이제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이 좀 일시 보류됐다는 그런 뉴스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졌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좀 급등이 나와서 좀 쉬는 자리였기 때문에 딱 이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서 한수원과 입찰 경쟁에서 좀 탈락했던 프랑스 전력공사와 웨스팅 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좀 받아들여서 이번 계약보를 좀 결정을 했는데 향후 관련해서 뭐 결과를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항상 잘 나가는 종목들은 노이즈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그러하잖아요. 근데 뭐 고려안처럼 강한 이슈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 좀 판가름 하셔야 되는데 이를 좀 제외하고서라도 향후에 계약 관련해서 좀 보류가 결정된 거지 아니 뭐 안 한다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또 이슈가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데 주가는 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원전주는 하반기 수주나 이런 것들 뭐 체코 말고도 많아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부분인데 조금 상승이 나와서 예민하게 좀 받아들인 부분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시장까지도 조금 안 좋다 보니 영향을 좀 유독 많이 받고 있지 않느냐. 그냥 단기적으로 좀 이어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자리는 매수 구간이 좀 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원전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근데 전문가님 좀 전에 마지막에 네. 원전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걸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장이 빠지다 보니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타이밍이기는 한데 네. 그럼에도 지금 이 시점에 들어가는 건 옳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오, 이거를 되게 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음. 이거는 두려워하시는데 고려하여는 두려워하지 않으신다는 거. 정말 여러분들 위험한 거는 안 위험하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제 공포심을 사람이 많이 느끼는 게 네. 엄청 높은 거는 체감이 안 되고 10m? 그러니까 어. 그 정도가 가장 인간이 공포심을 많이 느낀다고 하잖아요. 네. 어정쩡한 구간. 딱 이 자리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거 아하. 팔아야 되지? 고민을 팔아야 될까 말까 오늘 좀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이거 사고 고려하여 사볼까 하실 텐데 거꾸로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셨던 오늘 시장은 사실 제가 보는 오늘 시장은 그래요. 그러니까 극명하게 여러분들이 왜 매매를 실패하는지 알 수 있는 오늘 시장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좀 아침부터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지금 시장에서 워낙 좀 갈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엎치락뒤짝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 그거 19112 관련해서 그 이슈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19112 어제 주가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은 관련주 또 움직여요. 관련해서 그런 부분 잘 체크하시고 대봉 LS든 뭐 지금 잘 버티고 있잖아요. 어제 10% 이상 빠졌어요. 19112가. 근데 주가 자체는 여러분들 많이 반영하고 있고 이거 그저께 또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에선가 그 위고비 맞고 급성 췌장암으로 사망했어요. 그 소식도 좀 있었는데 사실 주가 자체는 그렇게 많이 반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을 하기 나름이고 여러분들 시장이 안 좋다 보니 너무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과 상관없이 주가가 갈 것인가 아닌가, 바닥인가 아닌가
여러분들 그 부분만 좀 생각하시면서 거래량이 진짜 실질적으로 동반이 됐겠죠. 만약에 이 자리가 여러분들 뭐 원전 수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계약이 보류가 됐다. 진짜 다시는 뭔가 번복될 수 없는 아예 계약이 끝나버렸어요. 그럼 이거 7% 빠지고 10% 빠질까요, 여러분들? 아니죠. 하한가 같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만 움직이시면 된다. 시장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만 움직이시면 되는데 걱정을 내가 만들어서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그러니까 덤덤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고 제가 이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직전에 이제 자동차라든지 조선 관련해서 안 좋은 이슈, 노이즈가 여러분들 나올 때마다 그냥 사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도 여러분들 빠질래야 빠질 데가 없어요, 지금은. 그런 점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끌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상승 그리고 하락 중인 섹터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현시가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분석하고 또 전략을 세워보는 급등 바로의 주식 시간입니다.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만의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지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 어쨌든 지금은 혼조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의미 없다고 하시겠지만.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 급등하는 종목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어떤 종목들일까요? 네, 일단 카티스가 좀 오랜만에 좀 바닥권에서 좀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이라서 아마 이거 올라갔는지 아닌지도 좀 모르실 것 같아요. 어쨌든 드론 관련주로 좀 묶여있던 그런 종목이고요. 지금 뭐 북한군 관련해서 이슈 나오면서 드론전에 뭐 상당한 피해를 좀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드론 관련주가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 관련해서 여러분들 아침에 좀 뉴스 보셨을 건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관련해서 발사대를 좀 준비된 것으로 좀 판단이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일단 관련주들 뭐 크게 방산주가 오늘 좀 반응이 나오진 않았어요. 오히려 어제가 좀 반응이 나왔고 오늘 좀 나오려다가 못 나온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방산이라든지 드론 관련해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추이적으로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계속 하향세를 좀 걷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살짝 좀 이 자리만 여러분들 매물 소화가 되면 추가적인 상승을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방산주의 특성상 이거 V자 반등으로 한 번에 이렇게 가진 않아요. 이게 대외적인 그런 변수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고 시장이 좀 좋지 않아야 사실 반등을 좀 강하게 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드론 관련주들도 직전에 한 방이 좀 분명히 있었으나 수급이 좀 강하게 받지 못하고 주가가 좀 밑으로 깔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추이를 좀 돌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이다라고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시면서 오늘 카티스를 좀 바라보시자 말씀 좀 드리겠고 이거 기술적으로 접근해 봐야 되나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좀 기다리시자. 거래가 확실하게 딱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카티스 살펴봤는데요.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카티스 현재 드론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12%대의 급등 중입니다. 전문가님, 자 저희가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 드론 관련돼서 살펴봤는데 오늘도 뭐 섹터들은 여러 개 올라올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에이징랜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조금 오랜만에 좀 올라와요. 바닥권에서 좀 꾸물꾸물 하다가 지금 장기 평선을 확실하게 좀 돌파를 해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은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일단 AI 가속칩 제작 부각과 관련해서 오늘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 일단 KAB21을 좀 산악
국견 협력을 통해서 최초로 개발했다는 그런 소식이 정해지면서 일단 긍정적인 그런 상승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래가 좀 다소 부족한 모습이에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만큼 좀 지수가 많이 빠져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일단 역배열 구간에서 좀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고 거래량이 직전에 그냥 말라 있잖아요. 거래량이 말라 있다가 이제 터지는 그런 상황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바닥부터 여러분들 그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장이 좀 답답하고 가는 것들은 좀 계속 나오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데 사실 이게 거래가 많지 않았던 종목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좀 조급해지시고 안 하던 매매를 하실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뭔가 쫓기는 기분에 매수를 하시는 그런 전략보다 살짝 한 단계 이제 갔다가 좀 쉬어주는 4만 원 구간에서 매수를 좀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 유효하겠다 말씀드리겠고 중요한 거는 오늘 장대 양봉을 좀 세우고 있지만 자리를 잡는 모습이 필요해요. 아무리 못해도 이제 일주일 정도는 좀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 후에 다시 재반등이 나오는 그 양봉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 진입하셔도 괜찮기 때문에 너무 따라가시는 전략보다는 일단 좀 관망하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에이징랜드 살펴봤습니다. 관련해서 전략까지 챙겨드렸으니까요. 이 종목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10%대의 급등 중입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또 에이징랜드 저희가 또 네. 다른 섹터에서 살펴봤어요. 네. 다음은 어떤 섹터에서 나올까요? 네, 일단은 제약바이오 이거 직전에도 네. 한번 좀 살펴봤던 그런 종목인데요. 9월 달에 좀 상승세를 좀 이어갈 때 바이오다인이라는 오, 종목입니다. 네네. 일단 바이오다인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글로벌 빅파마 로슈 관련해서 자궁경부암 진단 기술을 좀 이전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연 3억 명 자궁경부암 검사 로열티 수익이 좀 기대된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9월 달에 굉장히 좀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다시 지금 한 달 정도 좀 쉬어갔던 그런 과정에서 다시금 좀 추이를 돌리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여러분들 로열티 수익이 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은 향후에 좀 기업의 매출 증가에 기술 이전 소식은 여러분들 매출이 찍히는 거기 때문에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적으로 로열티까지가 발생하면 재무가 개선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좀 멀리 바라보시고 진행하신 그런 전략도 좋지 않을까.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도 양호한 그런 상황인데 주가 추이를 돌리고 여러분들 우상향 곡선을 내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그려주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좀 눌려주는 그런 상황에서 모아가신 전략 유효하고 다음 이제 목표가는 25,000원 정도 이 자리 돌파해주면 한 단계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레벨업이 되는 그런 구간에 좀 진입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건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것보다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여기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간 나온 상황이에요. 지금 많이 올랐다가 뭐 쉬어가니까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실 텐데 이게 장기간 여러분들 상승하는 종목들의 특성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우상향하는 종목의 초입부를 딱 명확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바이오다인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 굳이 매수할 거를 좀 찾으신다면 이런 종목을 좀 담아보시는 전략도 좋겠다. 이런 거 모아가시면 나중에 뭐 더블 이상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이오다인 살펴봤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살펴봤었던 종목인데요. 진단키트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도 모두 유효한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는 5%대의 상승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저희 계속해서 다 네. 다른 섹터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음은 어떤 종목일까요? 이게 맨날 잡히는데요. 어떤 PMT. 거죠? 아, 네, PMT. 이거 맨날 잡혀요. 근데 요즘은 시장이 그래요. 사실 뭐 다양한 게 없고요. 가는 종목들이 가고 그러니까요. 수급이 좀 쏠리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매수를 뭐 너무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 지금 차트가 여러분들 오늘 뭐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차트가 보시면은 대부분 그냥 역배열 갇혀 있어요. 이제 갓 뭔가 돌아올까 말까 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으로 뭐 매달리실 필요는 없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직전에 이제 상승이 하단에서 좀 나올 때는 그 이슈가 있었죠. 삼성전자가 HBM 관련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그 소식에 좀 상승이 나왔었고요. 일단 HBM용 프로브 카드를 좀 양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엔비디아 공급망, 오늘이 좀 상승이 나오는 건 장기 평선을 좀 돌파 시도하고 있는 이유는 엔비디아 공급망에 좀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으니 뭐가 어떤 그런 특정 재료, 물론 재료도 여러분들 중요한데요.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급이 끊기면은 이거는 또 다시 한 단계 또 쉬었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관망하시면서 흐름을 좀 체크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서서 살펴봤던 우리 종목들 바이오다인을 제외하고 대부분 좀 역배열해서 이제 좀 자리를 잡아볼까? 다시 좀 추이를 돌려볼까 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를 여러분들 보실 때도 이런 식의 뭔가 전략, 먼저 튀어 오르거나 거래량이 좀 동반된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그리고 섹터군들은 반도체 내에서도 섹터군들은 좀 구분해서 보시는 그런 전략도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PMT 살펴봤는데요. 저희 자주 올라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주기적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7%대의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렇게 또 PMT 말씀 주신 것처럼 자주 올라와서 저희가 좀 보게 됐는데 다음에도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오셈. 아까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올해 제가 처음 반도체 말씀드릴 때 네오셈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기업의 가치나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 CXL 관련주로 좀 묶여 있으니까 물론 AI 거기서 확장해서 생태계가 좀 확장된다라고 한다면 CXL까지 좀 확장되는 그런 테마이긴 한데요. 그냥 기술적으로 저는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저는 뭐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기업 말씀드리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저보다 많이 하실 수 있어요. 많이 보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조금 이거 번외로 나갔는데 반도체를 보실 때는 의미부여를 굉장히 좀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셨던 종목과 똑같이 반도체를 보시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좀 말씀을 서두에 좀 깔고 시작을 하겠고 어쨌든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전에 10월 초에도 한번 언급드렸었고 9월 달에도 좀 체크를 말씀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이 검은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다시금 좀 추이 박스권을 좀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구간이 좀 있는 상태이고요. 일단은 좀 말씀드렸지만 CXL로 많이 알고 계신 그런 기업일 겁니다. 어쨌든 수급적으로 지금 살아있는 구간이 있고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11,000원에서 13,000원 여기 박스권만 여기 벗어나면요.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5,000원까지만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목표가 잡으신다면 15,000원까지만 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네오셈 살펴봤습니다. 네오셈도 현재 급등 중인데요. 이렇게 급등 중인 종목들 검색기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공략주와 오후장 전략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이 뭐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참 이 지지부진한 장, 정말 지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전문가님, 저 좀 힘 좀 나게 공략주 하나 좀 주세요. 왜 지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단기만 하시면 됩니다. 단기 대응 전략. 어쨌든 지금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직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시장에서 주는 건데 못 먹으면 바보다. 말씀을 좀 드렸죠. 어제 좀 장대 항목 만들고 다시 또 쉬어가는 십자형 패턴을 보관올 패턴을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겠고 오늘 예림당 올라가죠. 대명 소노 시즌입니다. 일단 티웨이 관련해서도 뭐 말씀을 좀 드렸던 적이 있으니까 대명 소노 시즌이 지금 잡고 가고 있죠. 그런 점에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일단 대명 소노그룹의 지주사 소노인터내셔널이 자사주 관련해서 PRS 방식으로 최대 3천억 규모의 자금 조달을 좀 추진했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3천억 규모의 여러분들 자금을 왜 조달할까요?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분 경쟁이 여러분들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불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직전에는 이제 뭐 공개 매수 관련해서 한다 안 한다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졌는데 제가 상관없이 이거 어차피 불 붙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우면 이런 섹터 관련해서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일단 전략적으로 지금 시장에 종목들이 윗꼬리를 달고 음봉을 대부분 만들고 있어요. 이거 지금 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오면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진입하시는 전략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전에 여기 자리 잡다가 살짝 무너진 구간이 1320원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자리는 이거 분봉입니다. 1350원 자리에서 여러분들 매수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오늘 차트에서 여기 돌파 나오려다가 살짝 그냥 시장 때문에 살짝 쉬고 이게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 분봉이 좀 비슷할 겁니다. 이 모습 그대로 그냥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어쨌든 1차 목표가는 1450원, 2차 목표가는 1,500원, 손절 라인은 1,200원 체크해 드릴 테니까 전략적으로 이 종목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대명소노 시즌이었습니다. 이 지분 분쟁 관련해서 또 수혜가 기대되니까요. 이 종목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후장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전문가님, 어쨌든 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양시장 다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이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저희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일인데 네. 어떤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시장 조금은 그냥 경계심 가지시고요. 짧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좀 걱정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짧게 대응하세요. 그러니까 단타 만약에 자신이 좀 없으시면 뭔가 단기 스윙 관점으로 여러분 가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앞서서도 이제 대명 선호 시즌이나 이런 것들 말씀드렸지만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계속 쏠려요.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만 지금 가는 시장이라고요. 그 지금 사실상 매매하기가 여러분들 굉장히 쉽고 돈 벌기가 굉장히 쉬운데 상대적으로 안 움직이세요. 왜? 삼성전자 다 물려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사실 승자입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복구되는 거 기다리시는 것보다 지금 수급 받는 거 그냥 잡으시면은 30% 50% 그냥 먹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들 산수 계산만 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거 복구되시는 거 기다리는 거 그리고 팔고 여러분들 돌아서 종목 순환매 돌리시면 이거 복리 관점이에요. 내가 30% 마이너스가 났어. 40% 마이너스가 났어. 그러니까 30% 40% 마이너스가 난 거를 회복된다. 이걸 언제 기다리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데 복리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이 복리를 여러분들 노리셔야 그러니까 40% 수익 낸다고 40%를 온전히 먹는 게 아니고요. 2% 수익 내고 그다음에 12% 수익 내고 이런 식으로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 복리 때문에 금방 늘어서 수익 전환된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짧게 대응하시는 방식이 좀 어렵다면 사실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세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미국 대선 관련해서 여러분들 변동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여러분들 대부분 당선이 되면요. 초반에 변동성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이슈보다 안 좋은 이슈로 대부분 빠져요. 왜냐하면 정책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주가가 엄청나게 여러분들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려오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공화당이 받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미 많이 올라갔던 그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선 주가가 변동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정책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시 터닝을 합니다. 이 사이클 자체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그냥 알고 계신다면 내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알고 있는 것 따로 매매 따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지금 시장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변동성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현금 확보하시는 전략 짧게 만약에 매매를 정말 원하신다면 짧게 매매하시는 전략. 그러니까 변동성 주의를 여러분들 제가 한 2주 동안 말씀드렸으니까 제발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장 테마 섹터는 경영권 분쟁, 건설, 그리고 반도체였습니다. 또 오늘장 공략주로 대명소노 시즌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은 이 변동성에 주의하면서 수급이 쏠리는 곳에 대응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하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